여러분이 어디 가서 LLM 좀 안다 라고 말하시려면 현대의 LLM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기법들이 전부 이 트랜스포머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LLM은 모두 이 트랜스포머를 선택했습니다. GPT, 클로드, 라마, 제미나이 전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RNN, LSTM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의 왕이었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입니다. LSTM은 Long Short-Term Memory, RNN의 개선 버전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순차적 처리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읽어가면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가족오락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추억의 가족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 게임 규칙은 이렇습니다. 맨 앞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합니다. 단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모양으로만 읽어야 하죠. 그 단어가 마지막 사람까지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가 뭐였죠? 한 번 전달될 때마다 조금씩 정보가 손실됩니다. 나중에는 전혀 원형을 찾아볼 수 없죠. 아우동동 다리가 아이돌 도라이를 거쳐서 아기 공룡 둘리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정보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딥러닝에서는 Gradient Vanishing, 기울기 소실이라고 부릅니다. Gradient는 학습할 때 웨이트를 얼마나 조정할지 알려주는 값입니다. Vanishing은 사라진다는 뜻이죠.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앞쪽 정보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점점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저녁에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라고 까먹는 것처럼요. RNN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LSTM은 이걸 개선하려고 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별도의 장기 메모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RNN은 앞 사람에게 들은 내용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LSTM은 여기에 메모장, 셀 스테이트 하나를 더 들고 다닙니다. 중요한 정보는 메모장에 적어두고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면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게이트들이 있는데요. 게이트들은 이 메모장에 지울지 말지, 쓸지 말지,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덕분에 짧은 문장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문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RNN은 일렬로 줄 서서 옆 사람에게만 전달했었죠. 근데 10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말을 알려면 9명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계속 손실되었죠.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원탁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누구든지 몇 번째 사람의 말을 알고 싶으면 직접 쳐다보면 됩니다. 중간에 누구도 거치지 않아요. 트랜스포머에 대해 아시려면 바로 이 셀프 어텐션을 아셔야 하는데요. 셀프 어텐션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 내의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직접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원탁 비유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원탁에 앉은 사람들, 다들 서로를 볼 수는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고 어떤 사람은 흘낏 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봅니다. 그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는가, 그게 바로 attention weight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해야 할까? 이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it이 뭘까요, 여기서? 사람은 바로 알죠. it은 animal입니다. 트랜스포머도 self attention으로 이걸 알아냅니다. it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 animal에 더 높은 attention weight를 부여합니다. street보다 animal에 더 집중하는 거죠. attention weight로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할지를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it이 나오면 animal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준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프로그래머들이 it이 나오면 animal을 봐라 라고 규칙을 한 땀 한 땀 다 짜놓은 걸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겠죠. 트랜스포머 안에는 숫자가 수십억 개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는 웨이트 플러스 바이어스입니다. 그리고 99% 이상이 웨이트라서 라마 7 빌리언이면 웨이트가 70억 개라는 거죠. 웨이트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다른 단어들에 각각 얼마나 집중할지 이 판단 기준을 담고 있는 겁니다. GPT-4의 파라미터가 1조 개 이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판단 기준입니다. 처음에 이 숫자들은 전부 랜덤입니다.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집중하니까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보시면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대량의 텍스트를 읽힙니다. 둘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합니다. 셋째, 틀리면 파라미터를 조금 조정합니다. 이걸 수십억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슬 스트리트로 해서 웨이트를 저장했는데 다른 대량의 텍스트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웨이트를 조절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수십억 번 거치고 나면 이 뒤에 was too tired가 나왔으니까 아, it은 애니멀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라미터는 판단 기준이고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데이터를 보면서 그 기준을 계산하는 과정이고 수십억 번 반복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RNN, LSTM은 순차적 처리, 단어를 하나씩 처리해서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해서 빠릅니다. RNN은 첫 번째 단어를 처리해야 두 번째 단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트랜스포머는요,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모든 단어쌍 관계를 한 번에 계산하거든요. GPU가 병렬 연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GPU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학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현대의 LLM은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코드 등 거의 모든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RNN, LSTM도 이론상 모든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6 by 256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순차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6 곱하기 256은 65,536이니까 65,536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픽셀과 마지막 픽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65,000번의 전달을 거치면서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CNN, 텍스트는 RNN, LSTM으로 따로 발전했습니다. 둘을 합치려면 엄청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다릅니다. 모든 걸 토큰으로 바꿔서 병렬 처리합니다. 이미지는 패치 단위로 잘라서 토큰으로. 텍스트는 단어를 토큰으로. 음성은 프레임을 토큰으로. 같은 구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은요, 그냥 이어붙이면 됩니다. 이미지 토큰 뒤에 텍스트 토큰을 붙이면 끝입니다. 복잡한 구조 설계 없이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RNN, LSTM은 일렬 전달입니다. 옆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긴 문장에서 앞의 내용을 까먹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탁회의입니다. 모든 단어가 서로를 직접 바라보고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합니다. 게다가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지든 텍스트든 음성이든 같은 구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대 LLM이 전부 트랜스포머를 선택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트랜스포머는 순서대로 전달을 직접 소통으로 바꾸고 데이터별 구조를 토큰 하나로 통일한 혁신이다.